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상에서 꼭 알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아이디어가 문제 풀 때 이후 수투, 수원, 뭐 미적분, 수능까지 할 거 없이 반드시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방정식과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의 첫 시작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처음에 뭐 한눈에 보는 개념 유형 맵 여기 보면 되게 좋은 말 써져 있습니다. 기호의 학문인 대수학과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x제곱과 ax제곱과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해석학과 대수학과, 그것을 도형의 학문인 기하학, 유클리드가 제창한 뭐 기하학이죠.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뭐 많이 봤지만 삼각형, 사각형, 원, 직선, 평면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원래는 따로였다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학기 때는 보통 대수를 배워왔죠.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고 식 풀고 정리하고 전기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걸 배워왔고, 2학기 때는 기하를 많이 배웠습니다. 기하에다가 뭐 통계 조금 배웠겠죠. 그래서 뭐 도형의 성질은 어떠냐, 삼각형, 사각형은 어떻다, 그림이 이렇다, 넓이 어떻게 구하냐, 넓이 하면서 숫자 계산 연구 좀 해봤겠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연구하는 학문을 기하학을 해석하여 푼다라고 해서 해석 기하학이라 한다. 뭐 데카르트, 좌표 만든 아저씨입니다. 함수 만든 아저씨라기보다는 좌표 평면 만든 아저씨예요. 데카르트.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몸이 안 좋아서 맨날 병약한 어린아이였는데, 병약한 청소년 시절인가 뭐 학부 시절인가 누워가지고 모기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모기 움직임을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1차로는 안 되겠고 해갖고 생각한 게 좌표평면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진짜입니다. 좌표평면의 수학적 표현 하나가 이제 데카르트 곱인데, 그 데카르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와우, 쩐다. 자, 이 아저씨가 없었으면 우리 좌표평면 안 됐을 뻔했다, 그지? 자, 이제 우리는 방정식으로 해서 도형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중요한 아이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수학상을 가르쳐서 2학기 2단원에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2단원에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좀 잘 이해시키고, 방정식 푸는 법, 부등식 푸는 법, 함수를 다루는 법 잘 공부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 3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이제는 어디서? 좌표 평면에서 풀어보자. 이게 교육청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뒤에 일단은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중3 때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 둘에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모양은 똑같이 생겼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다음 함수, 일단 함수의 개념을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어야 돼요. 다음 함수, y는 fx라는 함수에서 fx가 x에 대한 1차, 2차, 3차의 다항식이 된다면 다항함수라 하고, 특히 우린 그 중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를 위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3차, 4차는요,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조금 힘들고 수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5차는요, 5차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다루진 않습니다. 3, 4차랑 하는 짓이 똑같은가 보죠. 비슷하긴 한데 엄청난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걔들부터는 대수적으로 못 풀거든요. 무튼 걔네 어프로치는 너무 그 억지 아닙니까? y는 개똥식이면 개똥함수고 소똥식이면 소똥함수다. 좀 에바야. 40대 아저씨가 웃겨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자, 어쨌든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1차는 뭐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많이 알아봤고, 2차 함수는 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y는 ax 없다 bx 더하기 c라고 주어지면, 또는 fx는 y는 ax 없다 bx 더하기 c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9쪽에 쭉 나와 있는데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 그래프입니다. 일단 포물선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ax 제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y는 ax 제곱은 뭐다? 포물선이에요. 어떤 모양의?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모양이다 보니까 여기에 끝에 점, 가장 중요한 점이죠. 0,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리고 그래프 특성상 x는 0, y축의 대칭이고, x는 0, y축의 대칭이고, 여러분 그
하는 김에 그냥 조금 언급을 좀 해요. 함수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학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정의역, 지역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힘들고 함수는 왜 배우냐면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x에 대한 변화를 y에 대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함수를 다룰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생겼냐입니다. 즉 함수의 모양과 그 다음에 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다. 수학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증가함수를 의미합니다. 커지냐 작아지냐. 그 왜 보면 옛날부터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는데 왜 그놈의 증가함수는 맨날 배우는지 나오잖아.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맨날 하잖아. 왜 하냐고?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양보다도 얘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함수를 배우는 이유야. 이걸 예측해야 다음에 일어날 변화도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니?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보면서 x가 변할 때 y가 이런 식으로 변해왔구나, 내가 어떤 변수로 움직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를 보고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에서도 x의 값이 이렇게 변화한다면 y가 저렇게 변화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우리 함수의 목표예요. 그래서 변화가 제일 중요하죠. 함수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함수의 변화,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x는 무조건 증가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x가 시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흐른다, 그지? 자, 그래서 x가 항상 증가할 때 y는 커져요, 작아져요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왜 중요해? 언제까지 커질 줄 알고 언제부터 떨어질 줄 알면 그때가 고점이잖아? 최대라는 소리입니다.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함수의 목표입니다. 수학에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풀고 함수를 해석하는 모든 것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맞잖아. 내가 언제 저점인 줄 알아요. 아, 이대로라면 계속 떨어질 거고 이걸 예측해서 아, 이때쯤이 제일 싸겠다 사고 언제쯤 기다리면 얼마나 오를지를 잘 두고 팔아야겠다. 이걸 예측하는 게 함수의 목표라고. 졸라 어렵잖아. 주식에 성공한 사람이 적다는 걸 봐도 알 수 있고 수학과 교수님들도 주식하면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늘 버는 게 아니라 폭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의 목적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변화라는 건 원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애들한테 이걸 왜 그런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외우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답니다. 너 어디서 만들어지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값이 주어집니다. y의 변화는 어떻게 되니? 뭐 모양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포물선 모양이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기본적인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이런 모양의 포물선 그래프이다. 공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이다. 아래로 볼록하다. 너는 뭐야? 이거 볼록이겠죠?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냐죠? A 값이 양수면 그러하고 A 값이 음수면 저러하고. 됐지? 어쨌든 너도 꼭지점은 원점인 건 똑같고 포물선 모양이고. 됐지? 함수의 값은 원점, 즉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던 것이 증가합니다. 이게 저점이라고 그러죠? 증가하던 것이 감소합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합니다. 최대점. 공을 던졌을 때 공의 최대 높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식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지금 팔아야 될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거 그렇다. 그럼 A의 값은, 즉 이 함수는 A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즉 A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A의 부호가 모양을 결정하고 양수냐 함수냐가 모양을 결정하고 또 A의 크기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A가 크면 그래프 모양이 좁아집니다. 따라서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A가 무슨 역할? 부호의 역할, 모양을 결정한다. A가 양수라면 무슨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 A가 음수라면 무슨 모양? 위로 볼록한 모양. A의 크기, 즉 절대값 A가 뭐를 결정해요? 폭을 결정한다.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모양 자체가 뾰족한 모양이냐 아니면 약간 넓적한 모양이냐를 결정한다고.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크면 폭이 좁다.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A의 역할은 다 알았어요. 근데 꼭지점이라는 게 맨날 0,0만 하면 좀 노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옮겨보죠? 이걸 어떻게 옮기죠? 평행이동에서 옮기죠? 그래서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걸 중3 때 배워왔는데 이것이 뭐야?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여 원래 원점에 있던 a를 옮겨 가지고 p, q라는 점에 옮긴 것입니다. 자, 모양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역시나 a의 부호와 크기가 모양과 폭을 결정합니다. 여전히 A 혼자 그래프 모양을 다 결정해요. BC에 하는 역할, PQ에 하는 역할 그런 건 없다. PQ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하는 정도,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둘이 함께. P, Q라는 것을 꼭지점이라 부르고 이 그래프의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왜? 고점과 저점은 언제 생겨? 꼭지점에서 생기잖아. 그래서 꼭지점이라 부르고 너가 뭐야?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한다. 알겠지? 그리고 증가 감소가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지만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땐 감소, 0보다 클 땐 증가하던 것이 x는 p를 기준으로 x는 p라는 축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를 결정하게 된다. x는 p는 대칭 축이구나 또는 축이구나 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평행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y는 ax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고 ax-p의 제곱 더하기 q를 그려봐라 라든지 이걸 해석해봐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a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q를 보면서 얼마나 평행이동한 것인지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래프를 이해하거나 다루는 데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준형이라 부르는데 역시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저거 전개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일반형이라 불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이차함수를 쓸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쓰지 쟤를 묶어서 저런 표현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일반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야 되냐? 표준형을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표준형 변환은 어떻게 하는데요? 중학교 때 해봤었어야 되는데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저거 이거 바꾼 겁니다. 쌤 어저께 저걸 외웠나? 외웠어. 책에 적혀있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 A로 묶어서 X역 더하기 A분의 B 만들고 완전지 혹시로 억지로 만들고 숫자 조절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외울 것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너를 외워가지고 뭐 꼭지점의 위치가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축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미리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는 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외워두면 유용하다. 내가 외우라고 해서 외운 걸 손해볼 일 없다. 선생님조차도 외우기 싫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해옵니다. 제가 외우고 있거나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건 알면 좋은 거죠. 축은 선생님 몰라도 그냥 바꿔보면 되잖아요. 알기는 맞는데 안 바꿔보고도 축만 이용해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축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너는 무슨 장점이 있는데요? 없어. 없다고요? 네. 그래프 그릴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프는 얘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차함수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차함수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주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휘어진 정도 얼마나 휘었고 얼마나 증가한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요?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차함수의 개형이란 말을 하지 그래프라고 잘 안 합니다. 계략적인 형태, 대충 그림 이런 뜻이야. 뭐만 꼭지점만 잘 보면 돼. 근데 이 자식은 꼭지점을 체크할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너로 바꿔서 한다. 쌤 그래도 인간은 욕심이 있고 그래프 안 그리고 풀면 개꿀이잖아. 그래서 그나마 너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절편을 구하기가 쉽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편 두 개 있죠? X절편과 Y절편. 특히 Y절편은 개꿀이에요. 씁니다. 그래서 0,C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X절편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요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X절편을 빨리 구할 수 있다. 뭐니까? Y가 0일 테니까.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입니다.
아무렴 이런 꼬라지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너의 근을 구한다. 그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가 근이었다면 이것이 x 절편이고 그때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이 x 절편이다. 요 내용이 오늘 핵심인데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절편과 축과 만나는 점 x축의 교점은 절편과 다릅니다. 예? y 절편은 c고요.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뭐가 다른데? 절편은 값이에요. 값. 숫자입니다. 숫자. 너는 순서쌍이잖아. 순서쌍은 숫자가 아니죠. 숫자 두 개를 컴마 찍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의 y좌표가 y절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절편이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y절편은 2이다 하면 맞는데 y절편은 0,2이다 하면 틀린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섞어 쓰지만 보기 문제 있잖아. 1, 2, 3, 4, 5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절편을 조금 예민하게 구분해야 돼요. 절편은 숫자고 얘는 순서상 점입니다. 점.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야? 2차 함수에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표준형으로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44번입니다. 중3 때 했던 내용이죠. 차이는 모르는 문자가 좀 더 있다 이런 정도. y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4n 마이너스 7. 꼭지점이 2, 3면 위에 있을 때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꼭지점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x요 더하기 6x 괄호는 뒤에 좀 치고 더하기 4n 마이너스 7은 그대로. 네가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x 더하기 6x 너의 절반 3의 제곱 9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까지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쓰고 플러스 9와 너를 합쳐서 플러스 4m 더하기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3,4m 더하기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너 몇 싸우면? 2 싸우면 있습니다. 음수 완벽하구만. y좌표 4m 더하기 2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 선생님 0 이상은 안 되나요? 0이면 안 됩니다. 축 위의 점이지 4분면 위의 점이 아니에요. 따라서 m의 값으로 적절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입니다. 이것이 이사분면의 부호가 되는 거죠. 점이 되는 거죠. Next 레벨. 자, 뭐 워낙 쉬운 문제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선생님 정말 2차 함수 그릴 때 보통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써주는데 이거의 장점 이거밖에 없나요?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잡아보도록 합시다. A와 PQ의 부호, 또 A와 BC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를 결정하는 겁니다. A의 부호는 아까부터 강조했던데 지 혼자 그래프 결정 다 합니다. 독불 정리 같은 놈이지만 자, A의 부호가 모양을 결정하는데 PQ의 부호는 뭘 해? P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몇 선면에 있냐? 방금 풀어본 문제처럼 몇 선면에 있냐? 1선면에 있다, 2선면에 있다 이런 걸 결정해요. BC는 뭐 하는데? 그 자체로는 좀 힘들지만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부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a의 부호 뭘 결정해? 모양을 결정한다. 아까 썼던 얘기니까 가볍게 그냥 다뤄놓고 넘어갈게요. 양수면 아볼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볼 우리는 공이다 맞지? 위볼하다. b는 무슨 부호를 결정하죠? B의 부호? 그래프의 꼭지점까지는 너무 선 넘었고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혼자서 결정을 못해요. 축은 아까도 옆에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이 축의 방정식이고 a와 b가 합쳐져서 네가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에 따라서 축의 부호가 바뀐다. 즉 x축에 y축에 아니 대칭축. 그래프의 대칭축이 xy축 기준으로 왼쪽에 축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냐 오른쪽에 축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축이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B의 부호가 역할을 하는데 혼자서는 아니고 A, B와 함께 A와 B 같은 부호다. A와 B가 같은 부호다. 그럼 음수기 때문에 Y축 왼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되겠고요. A, B가 다른 부호라면 Y축의 오른쪽에 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A와 B가 다른 부호라면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겠죠? X는 4라는 것이 양수라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울 때 좌동우위라고 외웁니다. 왼쪽이면 같을동 부호가 같고 오른쪽이면 부호가 다르다. 좌동우위 한자어입니다. 왼좌 왼좌 같을동 오른쪽 우 다르니 됐죠? 좌동우위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외우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외울래요. 그렇게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시에 보면 별거 없다. Y 절편 결정. 근데 별건 없는데 생각외로 좀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래프 그릴 때도 쓸 때가 있죠. Y 절편이 위에냐 밑에냐는 중요하다. 왜? A가 양수야. B는 음수야. 그래서 자동 우위에 의해서 대칭축이 여기 있어. 꼭지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걸 체크해야지. 꼭지점의 위치도 사실 중요한데 여기서 그릴지 정해야 되니까. 근데 C가 음수네? 그럼 C가 음수면 여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 꼭지점 자체가 가선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A, B, C가 아니라 Y는 A, X-P 제곱 더하기 Q였을 때도 너는 생각외로 중요합니다. 그게 왜요? A가 양수인데 P도 양수고 Q가 음수인 상황을 봅시다. 이게 방금 이 상황입니다. A는 양수인데 PQ가 여기 있는 상황이요. 4사면에 문제는 이게 맞냐 노란색이 맞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파란색이 맞냐. 쌤 그거는 A의 크기를 보고 적당하다 좁다 넓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그렇지 원점보다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걸.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그래프를 체크할 때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체크할 때도 0,AP 제곱 더하기 Q라는 Y 절편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확인해서 음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양수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 할 때 Y 절편은 의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C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 자, 실제 45번 풀면서 그래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좌표는 괜히 찍어준 게 아닙니다. 너무 과장해서 그렸나? 1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이게 어떻게 1대2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면 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1번.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선생님 거기다 는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y축인데. 그러게 말이다. 자, y축에다가 는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간 것입니다. 대칭축은 꼬라지상 여기 있어야 돼. 선생님 그림이 그냥 그런 것 뿐이지 아니라 그림 보고 판단하면 어떡해요? 대칭축은 좌우가 대칭이니까 너와 너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X 절편을 안다면 걔들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중간으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갑자기요? 예, 2차 방정식이기도 하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도 합니다. 2차 방정식 때 배웠던 거 함수에 써도 돼요. 그렇지, 그게 오늘 단원의 핵심인 거거든. 일단은 다시 2차 함수로 돌아가서 축은 왼쪽에 있는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B의 부호는 왼쪽에 있다면 같아야 됩니다. B는 A와 같은 부호입니다. 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분의 B의 부호는 양수해야 되고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Y절편이 C가 저기 있는 걸로 봐서는 양수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1번 AC 음수 맞습니다. BC 음수 맞아요. 뭐 이까지는 위에 양수와 음수의 고민이니까 어렵지 않게 판단했다.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뭐 하는 놈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다 구하지? 양 더한 거니까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양 더한 거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야. 잘 봐. 문제에서 제시한 이 함수는 fx입니다. x에 대한 하나의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x에다 적절한 값을 넣으면 저것도 하나의 값을 이룬다. 넌 누구의 함수값이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야. 다시 한번 x에 1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f1은 뭐야? 여기 1,0을 지나게 되어 있으니 너 0이네. 따라서 3번이 제시한 너 0이잖아 라는 건 맞는 말인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부호를 앞에 있는 개수를 적당히 보면서 이게 f 얼마인지 체크하면 이거 구할 수 있겠구만. 얘랑 얘를 조져갖고 하는 게 아니야. 너 뭐야?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긴 하 이집 어디 있겠지. 잘은 몰라도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0보다는 더 왼쪽에 있으니까 양수인 건 확실하고 마이너스 2 가기 전이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는이 아니라 양수라고요. 그래서 4번도 좋아요. 5번이 근데 좀 문제입니다. 제시한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를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에 주어진 a 플러스 2b 더하기 4c요? 이거랑 완전 상관없다. 참고로 이건 0이에요. 그냥 써봤습니다. 이거는 5번 때문이 아니라 이거랑 착각하지 말라고. 이건 4a에 c는 1이잖아. a가 1이고 c가 4c란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다시 한번. fx 특성상 c에는 개수가 곱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c가 될 수가 없습니다. c는 평생 c여야 돼요. 아하. 그럼 4c를 왜 만들죠? 4c를 어떻게 만들게? 4배 해서 만든 거지. 4로 묶어내면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더하기 c라 보시면 니는 x에다가 2분의 1을 넣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4배 해봤자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아하 니는 2분의 1을 넣은 거구나. 다시 한번 c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그걸로 묶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c가 혼자 남게 될 거고 옆에 있는 식 보면서 뭐 넣었는지 체크해야 된다. 좀 애매한데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양수에 걸려있죠. 너도 양수여야 한다는데 5번 보기가 음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되겠네? 다음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 19하기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이 사람들 다 해서 너무 쉬운데요. 하시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3 때에서 이게 좀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중3 때랑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다는 거. 물론 중3 때도 문제집 풀어봤거나 심화 같은 거 했었으면 다뤄봤었던 적 있을 겁니다. 중3 내용을 복습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19하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형태를 배웠다.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표준형 꼭지점과 축.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의 대칭이다 이런 말이 있거나 하면은 저런 모양의 식을 활용하면 좋다 였고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상대적으로 뭐 절편에 대한 조건이 좀 더 많이 주어져 있거나 지나는 점이 왜 그러냐면 보통 위에 대입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않지만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위의 식보다 밑에 식을 계산하거나 연립하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제곱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제곱 없는 게 연립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나는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방법을 쓴다가 일단 기본 골자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지거나 축의 위치가 주어질 때 라고 한다면 표준형으로 접근하고, 절편이 주어지거나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거나 하면 이걸로 접근하는데, 현재 교육과에서 절편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x 절편이 2개 주어지거나 y 절편이 하나 주어지고 나머지는 추가의 점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y 절편은 쉬워요. c를 알게 되었으니 나머지는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고, x 절편이 주어지는 것은 요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알파, 0과 베타, 0으로서 y 값이 0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다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이므로
A는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는 아는 상태. 이렇게 식을 작성하여 네가 2차 함수다 라고 두고 알파 베타를 가르쳐줬죠? A를 구하기 위해 나머지 점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렇게 좀 말똥말똥 하시네요. 아, 주말을 보내고 나서 좀 좋아? 네, 오늘은 처음으로 네, 말똥말똥 하시네요. 처음까지는 아닌가?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이고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구해야 1,k를 지나는지 말지 알죠. 추계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으므로 최고창 몰라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q 쌤 q는 싫어요 하시는 분 k 쓰거나 p 쓰거나 아무거나 쓰세요. 알겠죠? b 써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여기가 p 여기가 q니까 좀 q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0,6과 마이너스 3,0을 지난대요. 오케이 대입해야지. 0,6입니다. 6은 4a 더하기 q 마이너스 3,0이에요. 0은 a 더하기 q. 따라서 계산 결과 3a는 6, a는 2, q는 마이너스 2. 그렇다는 것은 함수 y는 2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죠. 참고로 문제에서 답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전개해서 써도 되고요. 보통 답지는 전개해서 씁니다. 답지조차도 표준형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1,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k는 1, 2 하면 되겠습니다. 1, 2 하시면 3의 제곱 2 곱하기 9 마이너스 2 16이 되겠군요. 1,16을 지나는 함수다. 다음 57번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자 꼭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 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은 할 만큼 했고 우리도 어렴풋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 알겠다. 이거 일단 식이 똑같잖아. y가 붙어있냐 는 0이 붙어있냐 정도의 차이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잖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요.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는 무슨 정확하게 알아야지. ax 곱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a가 0일 때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함수는 똑같은 모양의 2차식에다가 는 y를 붙이는 거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둘이 뭐 친구 같은 거 할까? 친구는 그냥 같은 놈이지. 여기 y 붙이면 함수 되는 거, 연령 붙이면 방정식 되는 것 뿐입니다. 그건 뭐야? 부등호 붙이면 2차 부등식 되겠죠. 걔도 관계가 있겠네. 걔는 사촌 같은 건가?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거라니까. 사촌도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럼 같냐? 2차 방정식이라는 게 2차 함수의 일부 같은가요? 어떻게 보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은 뭐밖에 안 돼? y가 0일 때밖에 안 돼. 무슨 소리야? y가 0일 때 간 거야. x절편 찾는 수준이 그냥 x절편 찾는 수준이 2차 방정식의 역할이에요. 2차 함수라는 2차식이 있는데 2차 함수라는 아주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2차 방식은 그냥 순간적으로 뭐 값구하는 정도의 그런 거라고. 자,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관계가 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와 y는 ax 곱하기 bx 더하기 c와 x축 사이의 관계. x축? x축은 y는 0 아닌가? 그렇지, y는 0. 이거의 관계가 뭐냐? 이건 뭐야? 2차 방정식이죠. 둘이 연립하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2차 아유 잘못 썼다.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것은 엄청 길게 썼는데 x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고?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아직 2차 연립방정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상 이렇다고요. 연립방정식. 너를 연립하면 y는 0이니까 y는 0을 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2차 함수 너와 x축 너의 교점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x절편을 구하는 게 2차 방식 푸는 거랑 같습니다. 함수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2차 방식은 x축 절편을 구하기 위한 x절편을 구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거죠. 별거 아니다, 그지? 그렇다면 이 교점의 x 좌표뿐만 아니라 그냥 교점의 개수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실근의 개수랑 같은 의미랑 가집니다. 즉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직선의 교점은 몇 개냐는 방정식의 개수와 같으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이 2개다? 그럼 교점이 2개다. 실근이 1개다? 그럼 교점이 1개다. 이걸 왜 알아보냐면 방정식 구하는 게 쉬워요. 2차 함수 그려놓고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직선이 아니지. 2차 함수를 x축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려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방정식을 푸는 게 더 쉽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잖아요. 적혀있는 거나 표 같은 거 잘라가지고 밑에 붙여도 돼요. 네, 뭐 그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네,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래? 노트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걸 자르겠다고? 네. 책은 양면 복사되어 있으니 뒷장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유형 가이드 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려야 되면 복사를 해서 자르는 건 어떨까? 이게 유제 쪽이어가지고 문장을 잘 그리면 괜찮아요. 여기 이게 사각형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 종이 자체도 너덜너덜해지게 될 거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하셔야겠다면 제가 그 부분 팔 가지고 복사를 해드리죠. 복사해서 개를 자르면 이거 가지고 종이 잘려요. 아니 그래 알겠는데 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종이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물론 네가 다시 복습을 할 때 책보다는 노트 정리된 걸 보겠다. 맞죠? 그게 좋으니까 노트 정리 잘하고 계시는 건데 굳이 종이를 꼭 그렇게 훼손할 필요까지 있을까? 간단하게 그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복사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그냥 제가 손으로 넣을게요. 역시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여러 아날로그가 최고입니다. 디지털 그런 거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못한다고. 자, 아날로그로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필요한 거대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2차 함수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만약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지겠죠. 길다란 x축이 있어서 첫 번째 2차 함수는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차 함수와 2차 x축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2개인 거죠.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이 2개였지만 나 입장,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2개인 거고 그것도 그냥 근 아니야. 허근도 아니야. 실근이야. 실근. 그러다 보니까 너의 판별식 기준으로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교점이 1개였다. 특히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의 모양이 서로 접했다라고 표현한다. 접한다. 그래서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접점. 우리의 접점은 저거다. 너는 실근을 1개 가졌다는 뜻이고 이 1개도 중근을 의미하게 됩니다. 중근의 또 다른 표현 또 나왔네요. 중근의 또 다른 표현 완전 제곱식이기도 했고 함수 입장에서는 뭐였다? x축에 접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x축에 접했다면 중근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중근을 가졌다는 건 판별식 이용이라는 것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겠고 x축과는 안 만난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만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없다는 것이고 실근이 1개 없다는 뜻입니다. 방정식 입장에서는 허근 2개를 갖게 되니까 허근은 교점으로 표시되지가 않거든. 허근 2개를 가졌고 판별식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2차 함수 그래프인데 A가 양수인 것밖에 안 하시네요. A가 함수면 함수에는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거니까 끝까지 거 마이너스 달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7번 문제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건데 아니 47번 여기 아니야지.
쓱쓱 여기 풀어야지. 가볍게 풀고 넘어갈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a가 x제곱 마이너스 ax였나? 더하기 2a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우리가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뭐가 바로 판별식 해도 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a는 0이 중근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c 8a인가요? 다 0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a가 0이거나 a가 8인 경우를 의미하게 됐고, 둘 다 뭐 문제 크게 뭐 조건을 위배되지 않겠죠.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두 개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됐지? 좀 쉬고 싶어졌나? 자, 요 내용만 딱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 설명하고 문제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최대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직선의 위치. 이게 x축만 다룰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떨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가 직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자면 y는 mx 더하기 n 이런 것도 직선이 되겠지만,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자면은 뭐 mx 더하기 ny 더하기 뭐 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뭐 1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은데요. 뭐 어쨌든 지금은 1차 함수를 한번 볼게요. x축과의 사이의 관계라는데 저걸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형 사이에는 위치 관계가 있다라고 하죠. 두 도형이 만났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걸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느냐? 교점에 대한 설명 있네. 그럼 뭐 이렇게 됩니다. 위치 관계는 뭐가 있다고? 2차 함수 명제요. 직선 맞나? 교점 역시나 누구? x좌표가. x 절편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다 맞지? 직선은 y축 위에 x축 위에 점은 아니니까 그냥 x축 위에 교점의 좌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누구와 같으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어우씨 약간 똑같은 말 아니야? 근데 식이 좀 달라. 이번에는 너를 연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의 실근 또는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 결국 옆으로 넘긴 거밖에 안 되죠. 이거의 실근과 같다. 그렇다면 역시 교점의 개수 또한 같으냐? 같다. 실근의 개수인 거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도 같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군요. 다시 한번 2차 함수와 x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같다고 놓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함수와 직선을 같다고 놓을 거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너가 fx고 너가 gx라는 하나의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만든 거야? hx라는 하나의 새로운 2차 함수 만든 거야. 별거 없죠. 그냥 둘이 빼서 만들어낸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hx라는 2차 함수와 y는 0. 왜? 네가 0일 때니까 y는 0. x축 사이의 관계랑 같다 이거야. 방금 전까지 x축 사이의 관계였으니까 너를 해석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겠다. 이 아이디어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두 함수의 차이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가 원래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랑 다름없다, 똑같다 라는 거 언제? 나중에 수투할 때 엄청 중요합니다. 얘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와 직선 엄청 쉬우니까 그냥 그어가면서 생각해도 충분한데 나중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하자.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줄여서 x축은 엄청 쉬우니까 다시 두 개를 하느니 하나로 만들어서 x축이랑 하자. 두 개 따로 하는 거나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거나 같고 어차피 아이디어상 이 식을 풀어야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판별식에 따라 그림이 이제 저거랑은 좀 다르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겹쳐지면 그때 계산 결과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 결과가 다시 누구의? 이 방정식이 또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의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다. 교점이 두 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교점이 하나다. 중근이라기보다는 교점이 하나다. 우리가 이걸 또 뭐라 불러? 접한다라고 부르죠.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이라고 부르겠죠. 함수 입장에서는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그어져 있다면 판별식이 음수이며 교점이 없게 되겠다라고 해석한다 이거죠. 이게 옆에 159쪽의 문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라고? 방정식을 풀 것이냐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것이냐인데 아무리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야. 정확하게는 말입니다. 얼마나 뚱뚱하게 그려야 될지 얼마나 이 늘어나는 정도 휘어진 정도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직선과 정확하게 접할 건지 아니면 만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지 두 개 만나는지 안 만나는 거였는지 확인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산 없이는 실제로는 그냥 하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2차라는 말을 떼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굳이 꼭 2차가 아니라 1차였든 3차였든 나중에 별 분수함수였든 뭐 무리식이었든 뭐든지 좋아요. 그냥 방정식이면 방정식, 함수라면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도 그냥 함수가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방정식 fx는 gx의 실제. 나는 이거부터 먼저 할게. fx는 0이라고 먼저 할게요. fx 0이라는 방정식이야. 는 0이니까 방정식이야. 뭐랑 같다고?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좀 더 엄밀한 교점에 x 좌표인데 그냥 교점이라고 하면 충분하겠죠. 둘이 연립하면 fx는 0 나옵니다. 이걸 참고로 x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 fx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근데 단점은 그래프를 두 개나 그려야 된다는 점이고, 만약에 그 그래프가 1차 직선이었으면 그리기라도 쉽겠지만 2차, 3차였다거나 2차와 직선만 돼도 완벽하게 그리기가 힘들고, 그림 하나만을 보고 접할지 두 개 만날지를 정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너를 풀 수도 있지만 너를 풀겠죠. 그리고 보통 너를 풀 때 는 이렇게 잘 안 풀죠. 한쪽으로 넘겨서 풀죠. 따라서 hx는 0. h가 뭔데? 당연히 hx는 fx 빼기 gx죠. 두 개를 뺀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도 뭐야? y는 hx와 y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x축, y축 하지 말고 두 개의 그래프 그려서 좌표평면에 각자 그려서 비교하지 말고 둘이 빼서 만든 하나의 함수만 비교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개보다는 한 개가 쉽다는 건 대충 아시겠죠? 2차 함수 두 개 그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렸는데 막 이래.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 근데 또 하나가 대충 교점이 여기 있고 x, y 접히 여기 있고 x 접히 이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접할지 두 개 만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게 접해지고 끝날지 접할지 두 개 만날지 알고 보니까 되게 뾰족해서 안 만났을지 그걸 정확하게 이걸 그려내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풀겠다고.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확인할 거냐?
아니면 둘이 빼서 하나의 함수만 그려가지고 x축이랑 접할지 뜰지를 확인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너도 어차피 그려서는 힘듭니다. 그려서는 접할지, 야 애초에 접할지 뜰지 애매했던 건데 접할지 뜰지 후에 안 와. 물론 얘가 완전 적으시는 거다. 그럼 뭐 접하겠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어떻게 식 풀어서 찾겠다 이겁니다. 다시 그 함수 다루는 것보단 보통 식 푸는 게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식 푸는 게 쉽기 때문에 식으로 접근하는데 반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식을 푸는 게 어려워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왜 그래? 식이 그냥 2차식, 3차식, 1차식이면 별거 아닌데 절대값 달려있거나 이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버리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고 교점인데 자, 이 모든 거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y는 fx와 y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하라라는 문제보다는 그냥 교점이 몇 개냐 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교점 안 물어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자, 2차 함수와 직선뿐만 아니라 모든 방정식 함수는 다 이런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기보다는 이거의 관계를 보고 식으로서 만들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은 방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제시한 그래프, 함수 사이의 관계들을 방정식으로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48번입니다. 두세 문제만 풀면 끝이니까 좀만 힘내네. 문제에 뭐라 돼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 마이너스 x 더하기 b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의 교점의 x 좌표가 2, 5, 1 수학은 애초에 해석의 문제예요. 그 항정식과 나머지 종류에서도 저 길다 이렇게 써진 식을 보고 f는 3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2, 몰라고 하나는 5, 블라블라다가 아니라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문장을 읽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갖다 놓으면 이 방정식이 뭐야? 근이 2랑 5네. 이걸 그냥 이해하고 싶다. 이해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a 더하기 1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인데 근이 2와 5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대입해서 연립하든지 아니면 2차 방정식은 x-2, x-5로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작성해보니 전개하면 되는 거죠. 있어 보이게 작성했지만 전개나 다름없다. 전개하고 나니 네가 마이너스 7, 네가 10이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고 b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래프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뭐로 생각하겠다고? 방정식으로서 보겠다는 말입니다. 49번이에요.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지우기 너무 아쉽다. 되게 열심히 썼는데 사진이라고 한번 박을 걸. 자, 4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즉 다음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교점의 개수 물어봤죠. 그러면 이것의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빵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를 물어봤으니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방정식의 실근 개수로 볼 거고 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풀어서 찾니? 아니잖아.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너의 판별식의 범위를 보고 찾겠다 이 말입니다. 판별식의 범위가 어떠냐를 보고 그래서 미리 판별식을 구해놓자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정리한 결과 4a 더하기 5. 4a 더하기 5라는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답을 체크하겠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은 우리 방정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같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구만. 4a 더하기 5가 0보다 크기 위해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의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는 말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접한다. 한 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한 입만 또 이게 뭐야? 접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이건 위에 계산해놨으니까 조금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다는 뭐야? 만나지 않다는 좀 그렇지 않는다죠. 단어가 중요하다. 참고로 이건 실근 개수 입장에서는 중근이었습니다. 얘는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는 빵개, 허근이었겠죠. 허근은 그래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답을 보여주면 되겠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2차 함수의 최대치 수를 보도록 하죠.